빨간 꽃 노란 꽃 꽃밭가득 피어도 황교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심을 안녕하세요, 황교수 노무사입니다. 워커스 다이어리 5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최저임금 관련한 소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민초롱 PD가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저임금 도대체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오늘자 기사인데요.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고요. 위원회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나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그동안 일률적인 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한 사업장들의 일방적인 해고 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관계자가 그동안 최저임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률적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해고 등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저임금 하면 그 업종에 상관없이 전체가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했는데요. 물론 법에 업종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 해당 조문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조항 제1항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업종별 최저임금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재량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법의 근거는 있네요. 예.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최저임금 인상폭이 특정 업종의 사용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 노동계에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자는 것은 돈 많이 받는 근로자와 많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눠 줄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업종별 최저임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게 되면 청소나 건물관리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업종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기본급과 연장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일괄 인상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업종의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소 및 건물관리 서비스 업종은 인력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업종이라서요. 대부분 용역회사의 인력 관리를 맡기고 있고요. 또 최소의 인원만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할 인원이 더 이상 없다시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말은 그냥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건비를 낮추겠다고 말하기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해고를 피하기 네. 위해서 그렇다. 일종의 핑계네요. 예. 예. 감시 단속직 근로자들의 경우에 이제 올해 말까지는 이제 최저임금 90%까지 지급하게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1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최저임금 논의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적용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좀 전에 말씀하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뭐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동을 근로를 한다고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고요. 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아예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감시 단속직의 경우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감시 단속직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효력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게 되었거든요. 이미 수차례 연장을 해서 또다시 연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다른 조항을 근거로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시 단속직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정부의 입장은 그 감시 단속직 이들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종별 임금 차별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건 시간당 이 정도의 임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게 최저임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은 노동 강도가 낮으니 최저임금을 낮게 정하고 어떤 일은 어렵고 힘들고 또 고차원적인 일이니까 최저임금을 높게 정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직업에 따라 임금은 천양지차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저임금의 정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 정도는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너진다면 직업차별이 더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액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논의는 어떤 업종이 더 어렵고 힘드니까 최저임금 액수를 높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업종은 임금이 오르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그 많은 내용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저임금 관련 논란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 올해 최저임금이 아시나요? 네, 5,210원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하면 109만 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109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어렵겠죠. 제 생각에는 109만 원의 배는 올라야지 아마도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지역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엔딩곡은 노차사의 동물의 왕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수 노무사의 워크스 다이어리 5월 12일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